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한국 문학의 흐름 중에서 5단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에 대한 작품 해설을 PPT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이라는 시인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그 눈이라는 작품을 배우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시겠지만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런 내용이죠. 기침을 하자, 이러면서 1학년 때 아마 내신으로 그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어떤 시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이 시대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독재 시대, 이승만 시대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이승만 정권 독재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그래서 이런 부정적 현실 속에서 화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듣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시 같지 않은 표현들도 좀 보이지요. 자, 하나하나 이렇게 해설을 하면 조그만 일에만 분개한다. 분개라는 뜻은 분하게, 몹시 분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비본질적인 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이렇게 분하게 여기는 거죠. 화자는 자조적이고 반성적인 물음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조적이라는 말은 자기를 비웃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를 비웃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웃는다는 것은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제가 자신이 되게 어처구니 없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참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자기를 비웃는 그런 자조적인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반성과 연관이 지어지거든요. 반성적인 물음입니다. 왕궁, 세모칸으로 된 왕궁의 음탕 대신에, 이런 거는 이제 이 대신에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 즉, 왕궁이나 왕궁의 음탕이 바로 분개할 대상인데, 즉, 이것이 이 시대, 아까 1960년대 이 독재 정권 시대의 어떤 독재 권력, 부당한 독재 권력, 부도덕함, 이런 것이겠지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분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이런 게 이제 조그만 일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분개하고, 그 다음에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연한테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일에만 분하게 여기고 하고 있습니다. 분개하고 반복을 하고 있죠. 욕을 하고 어떻게? 옹졸하게. 자, 그러면서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 화자가 등장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반복을 통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분개, 욕을 하고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것으로서 자조적인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자,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러지 못하고 있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죠. 정정당당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이러지 못하고, 즉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정당당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인데 화자는 이러지 못하고 있죠.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자, 노란색이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그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사소한 일에 해당하겠죠. 이런 것을 바로 소시민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소시민이라는 것은 어떤 부당함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맞서지 못하고 그런 태도를 소시민적인 태도라고 하죠. 자, 정작 중요한 일은 실행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반성이 되겠습니다. 이 넘어가는 페이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필기할 때 그 정지를 해놓고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옹졸한 나의 전통은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이런 게 오래됐네요. 이렇게 옹졸하고 사소한 일에 이렇게 분개하는 이런 모습이 오래되었네요. 화자는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 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오래되었다. 이전부터 오랫동안 옹졸하게 살아왔다는 표현, 소시민적 태도가 몸에 배어 있으며 이런 것을 자조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경험이죠. 어떤 구체적인 예시, 일상적 어떤 일상의 경험을 나열하고 있죠. 여기서는 어떤 경험이냐면 이 너스 간호사들과 뭐 이렇게 뒤의 일, 스펀지 만들고 거즈 이런 일. 그러니까 과거의 옹졸한 경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경험, 이 화자가 생각했을 때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이 스펀지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개다라는 것은 이렇게 접는 거죠. 이렇게 뭐 수건을 개다, 옷을 개다, 그런 거를 개키고 있는 어떤 사동의 의미로 쓰였는데, 조그마한 일, 비본질적인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사소한 일,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자신은 이제 예전부터도 계속 옹졸하게 좀 살아온 사람이었다. 과거부터 옹졸했었던 나의 삶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애놈이라는 것은 그 사내 아이의 어떤 사내 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런 어린 사내 아이의 그런 투정에도 진대요. 떨어지는 은행나무 ip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스펀지 만들기, 거즈 접는 일, 말했었죠. 뭐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3, 4행을 보시면 비겁하고 나약한 삶이에요. 그 게으름 소리를 듣고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나약하죠. 떨어지는 은행나무 ip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도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죠.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조금 이상하기보다는 원래는 이렇게 서 있지 않고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행을 나눴죠. 이런 표현을 그 행간 걸침이라고 하는데 앞부분에도 조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당연히 그 줄 끝에 써야 할 것을 끊어서 다음 줄로 이렇게 약간 어떤 긴장을 약간 유발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효과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행간 걸침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 풀이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절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서 있지 않고 있대요. 조금쯤 비껴서 있대요. 그러면 절정이라는 것은 얘가 지금 이러고 싶은데 이러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런 거죠. 치열한 삶의 부당함에 맞서는 삶.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저항하고 이런 삶을 나타내는 게 절정이죠. 근데 이러지 못하고 비켜서 있는 거예요, 화자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실천하는 일에는 그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이 부분이 절정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비켜서 있다 그랬잖아요. 주변에서 옹졸하게 살아가는 자신, 불의에 맞서지 못하는 방관자적인 태도, 비겁한 삶에 대한 인식과 반성적 태도, 이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면에서 대결하지 못하고 비켜서 있는 나의 비겁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약간 이렇게 도치가 조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발쟁이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자, 이 부분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땅 주인에게는 반항을 하지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옹졸하게 이렇게 반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항을 못하는 그 부류가 있고 반항하는 부류가 있죠. 당연히 반항을 못하는 부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뭐 이런 것이겠고, 반항을 하는 이발쟁이나 야경꾼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반항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겠죠. 동회 직원은 동사무소의 옛말이 동회예요. 동사무소는 주민센터의 옛말이죠. 그러니까 구청이나 동회나 뭐 이런 어떤 그 공식적인 그런 곳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색깔이 다르죠. 노란색이 이제 이발쟁이, 어떤 힘없는 자, 분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힘없는 자에게만 분개를 하고, 이런 비겁하고 옹졸한 나의 모습이 있죠. 분개할 힘 있는 자, 땅 주인,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구청 직원, 동해 직원, 이런 자들에게는, 힘 있는 자들에게는 분개하지 못합니다. 옹졸함. 야경꾼, 이발쟁이와 마찬가지로 힘 없는 자에 속하죠. 그리고 이런 20원, 10원, 이런 표현들은 시에서 쓰기에는 좀 이렇게 어색하죠. 왜냐하면 너무 일상적인 언어잖아요. 이런 일상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 것도 이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사소한 것에 분개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거죠. 고작 얼마 아주 작은 돈 때문에 이렇게 막 화내고 열받아 하고 이렇게 있지요. 그럼 우습지 않냐? 상당히 자조적인 표현이죠. 태도죠. 자, 비겁한 삶에 대한 반성. 마지막입니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뭐 의인화를 쓰면서 모래 참 작죠. 그보다도 내가 더 작다는 뜻이겠죠.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말줄임표를 사용했죠. 좀 여운을 여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모래야, 바람아, 먼지야, 풀아.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나의 모습이 더 왜소하다, 더 작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연물에 대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작으냐 반복하면서, 이런 반복을 통해 하찮은 것에만 반항하는 그런 비겁함을 강조하고 있지요. 모래, 바람, 먼지, 풀보다도 왜소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 자, 마지막,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삶에 대한 자기 반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전체적으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김수영의 시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눈이라는 시와 어떤 아주 흡사한 그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어요. 좀 반성적이고 어떤 이러지 않을 것을 좀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자, 아무튼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